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주입니다. 4.13 총선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대표 100% 됐습니다. 새누리당에 참패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새누리당 당사에서 김무성 대표가 선대위 해산식을 맞아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나와주시죠. 새롭게 시작하는 20대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 임기까지 국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한 표를 저희 새누리당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후보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당원 동지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중앙당의 잘못으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멸사동공의 자세로 저희 새누리당을 위해서 애써주신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타깝게 낙선하신 많은 후보님들께도 위로의 말씀과 함께 당을 대표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당선되신 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거 참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동안 선거 지지를 해주신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혹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다는 분들 계시면 용서를 구합니다. 네, 새누리당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선대위 선대본부를 해산하면서 김무성 대표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새누리당 당대표로서 참담하고 죄송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고했던 대로 당대표직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김무성 대표 밝혔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의 참패라는 선거 결과를 받아든 새누리당 지도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요. 오늘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선거 결과 특집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과연 각 일면 헤드라인은 어떤 뉴스가 선택됐을지 일면 헤드라인만 모아서 여러분께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제목입니다. 성난 민심이 선거의 여왕을 심판했다. 동아일보 세게 썼어요. 새누리 제1당 흔들, 더민주 선전, 국민의당 약진, 20년 만에 3당 체제. 제1당의 지위를 새누리당이 뺏겼습니다. 한 석 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제1당 지위를 새누리당은 잃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제목, 지금 만나보시죠. 여당 참패, 국민은 무서웠다. 고배, 침울이라는 사진 제목인데 종로에서 오세훈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안대희 전 대법관 낙선했습니다.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새누리 참패, 더민주 환호, 국민의당 돌풍. 김무성 대표의 뭔가 참담하고 지쳐 보이는 표정. 이에 반해 김종인 대표의 활짝 웃는 모습. 김종인 대표 107석 예고했었는데 120석을 훌쩍 넘겼습니다. 앞으로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이 더욱 공고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승자는 김종인 대표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을 딱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박근혜 정권 심판당했다. 새누리당이 선거에 여왕 없이 치른 첫 선거.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정권 심판론이 주요하게 작동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제목입니다. 이토록 무서운 민심 여소야대로 바꿨다. 여소야대로 바꿨다. 일여다야의 구도,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번 구도에서 유리한 구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민심을 이토록 성나게 만들었을까요? 여소야대 국면, 잠시 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 일면 제목입니다. 새누리 참패, 역시 16년 만에 여소야대에 대한 내용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당선자에 대한 현황 나오고 있는데 저희 돌직구쇼에서 어제 밤늦게 개표가 완료된 지역의 주요 당선자 리스트 잠시 후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일면 제목. 새누리당을 심판했다. 오늘 모든 조간신문의 주인공은 새누리당인데 그런데 내용은 새누리당에게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제 새누리당에서 친박과 비박, 개파 갈등이 책임론을 두고 다시 한번 거세게 불어올 거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앞에 주어진 전국의 운명 잠시 후 저희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4.13 총선 100% 현 시간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4.13 총선 결과를 조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 민심은 여권의 오만함에 철저한 응징을 했습니다. 과반을 목표로 했던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100석을 겨우 넘기는 데 그쳤고 비례대표 의석도 20석 미만에 그쳐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돌아갔습니다. 일여다야의 구도가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의외의 결과가 빚어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참패했고 여당 텃밭인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야당에 9석을 내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0곳의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했고 비례대표에서도 10석 이상을 확보해 제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했고 전남북에서도 참패해 절반의 승리에 그쳤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석권하며 목표치인 35석을 훌쩍 넘기면서 20년 만에 3당 교섭단체 체제를 현실로 옮겼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국민의당은 전국 운영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총선 체제에 돌입할 당시 최대 전체 의석의 3분의 2까지 바라보며 자신감을 내비쳤던 새누리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장 책임론이 거론되고 김무성 대표는 당초 약속대로 이르면 오늘 대표직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전국이 되면서 박근혜 정권의 남은 임기 동안의 전국 운영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방금 우리 조아라 기자가 잘 취재했던데도 이번 총선 결과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제1당의 지위를 잃게 됐는데 이번 4.13 총선 결과 각 당이 획득한 의석수, 비례대표까지 합쳐서 전체 의석수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입니다. 123석, 비례대표까지 전체 123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얻었고요. 이번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충격적인 참패 122석,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한 석이 뒤져서 제1당의 지위까지 새누리당은 반납을 했습니다. 제1당의 지위를 반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영을 반납하라고 그렇게 친박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존영은 반납 안 됐고 1당 지위만이 반납이 됐습니다. 국민의당 의석수입니다. 이번 4.13 총선의 가장 큰 승자는 역시 국민의당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의석수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의석수,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38석을 얻었습니다. 명실공히 제3당의 지위를 제대로 국민의당이 얻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입니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6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당의 지위를 국민의당에게 내준 꼴이 됐고요. 무소속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소속 총 11명의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무소속 의원 중에는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의원도 섞여 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무소속 의원도 섞여 있고 그냥 무소속 당선자도 섞여 있습니다. 그중에 새누리당 출신, 이를테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과연
일당의 지위를 잃은 새누리당으로 복당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복당을 한다면 다시 새누리당이 제1당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 날 오늘 돌직구쇼에서 이 모든 궁금증 한번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전국적으로 각 정당이 얻고 있는 의석수의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서 색깔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도 실제 크기로 표시를 하면 수도권 쪽에 의석수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오늘 동아일보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한민국 지도를 새롭게 그려봤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보도되고 있는 의석수별 대한민국 전도입니다. 수도권과 경기 쪽에 지역구가 많기 때문에 공정한 비율로 대한민국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요. 그려봤더니 파란색이 빨간색에 비해서 서울과 경기 그리고 충청권까지도 덮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과 경북과 영남 지방에서는 역시 새누리당이 강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영남 지역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파란색 지도가 꽤 많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남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호남은 말입니다. 골프장입니다. 거의 수준이. 녹색 잔디밭이 뒤덮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파란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중에서도 한 곳 눈에 띄는 순천 이정현 의원의 기세가 역시 무섭네요. 서울과 경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진 그리고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남에서 여가 아닌 야권 출신 의원을 배출한 이번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특집 돌직구쇼에서 흥미로운 부분만 상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밤늦게 개표가 완료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궁금했던 격전 지역의 결과도 지금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당선자 현황, 격전지의 당선자 리스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서울입니다. 종로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후보가 52.6%로 당선, 중구 성동을에서 지성욱, 용산에서 진영 42.8%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진을에서 더민주 추미애 의원이 48.5%, 마포갑에서는 더민주 노웅래가 안대희 후보를 꺾고 51.9%, 마포을에서 더민주 손혜원 위원장이 42.3%, 구로을 박영선 54.1%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작을에서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가 43.4%, 관악갑에서 국민의당, 수도권에서 김성식 살았습니다. 강남을에서 깜짝 서프라이즈 더민주 전현희, 수원무 더민주 김진표 51.5%, 동구갑 진박의 힘은 위대했나요? 정종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유승민 후보 무소속 75.7%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북구을에서 무소속의 홍일학 후보가 52.3%로 당선이 됐습니다. 수성을 무소속 주호영 후보가 46.8%, 수성갑에서 김부겸 후보가 기세가 대단합니다. 서구을 국민의당 천정배, 광산을 국민의당 권은희, 부산 사상 무소속 장재원 37.5%, 복당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부산 진갑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49.6%, 경북 경산 최경환 69.6% 혼자만 당선됐어요. 창원 성산 정의당 노회찬 후보 야권 단일화도 51.5% 당선을 일찍이 확정지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운천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전주병에서 오늘 아침까지 정동영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격전을 벌이다가 최종 당선이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새누리 이정원 의원의 당선 현황까지 여러분들에게 숨가쁘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총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3당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올라온 것은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도 국민의당에 내줬고 야권의 지지율도 국민의당에게 내준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제1당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총선이 끝난 각 당의 표정은 어떨까요? 먼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의 당선 소감 저희가 밤늦게 준비했습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당 대표로서 전국의 많은 후보들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좋은 정치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들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본인도 살았고 수도권에서 본인의 측근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당도 살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떠나서 굉장히 기쁜 표정을 감출 줄 모르는 안 대표의 당선 인사였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의 당선 소감을 들어볼 텐데요. 예측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약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호남을 잃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에 서울 수도권의 선거 결과를 보면 그동안 이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 시책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국민이 표로다가 심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기치를 걸고 현재 경제 상황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려는 생각입니다. 네, 김종인 대표의 총선 리더십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와의 리더십 경쟁에서 일단은 김종인 대표가 우선권을 쥐었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당에 비해서 선거 참패라는 결과를 받아든 새누리당의 표정은 과연 어떨까요? 어제 심야의 시간 동안 저희 취재진들이 응답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늘 아침 새누리당 당사 회의실 뒷판엔 이런 문구가 걸렸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남겼을 뿐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 조금 전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생중계해드리기로 했는데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발언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통합부 논설위원이신 정성윤 위원님, 지금 각 당의 표정과 선거 결과까지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선거 결과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 오른쪽 위에 이렇게 떠 있는데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 심판 굉장히 무서웠죠. 예. 저도 한 30년 기자 생활 중에 어제처럼 흥미진진하고 예측 불허의 그런 어떤 선거 결과는 처음 만났습니다. 오늘 3당의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청와대 반응이 궁금하죠. 예. 청와대 굉장히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청와대도 지금 충격에 빠졌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든 집권 후반기에 국정개혁에 대한 어떤 동력을 마련해 보고자 박근혜 대통령이 근 1년 이상을 국회 심판론, 야단 심판론을 외치면서 진실한 사람만 선택을 해달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예. 제1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의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해야 될 당이 2개로 늘었습니다. 상대해야 될 두 개로 늘었다. 예, 이제는 국민의당도 엄청나게 쫓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모든 주간신문들이 예측하듯이 레임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는 가장 최근 여론조사라도 괜찮습니다. 예. 잘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도 선출될 권력이고 국회도 선출될 권력이니까 이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와 대통령과의 긴장,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이번 참패에 따른 어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용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긴장 관계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 당선자 현황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화제의 당선자, 화제의 낙선자가 있는데 한 사람씩 한번 꼽아볼까요? 윤태곤 실장님, 나 이 사람 당선될 줄 몰랐다.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당선됐으면 좋겠는데 한 2% 부족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당선된 사람이 김성식 의원, 이제 김성식 당선자죠. 한 1점 몇 % 차이지 않습니까? 김성식 의원 당선자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당 상황을 제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이 선거 한 일주일 앞두고부터 안철수 대표가 뭐 거의 수도권에 올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 갔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호남에 마지막 한 번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필요 없다. 호남은 흔들리지 않는다.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이른바 독수리 오영제를 끌어올리면은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 중에서 이제 김성식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김성식 의원이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깃발을 딱 꼽았는데,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독수리 오영제 중에 문병호, 예. 김영환 이런 분들은 20몇 표, 30몇 표 차이로 졌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만 선거 기간이 길었으면은 추세상으로 볼 때는 이분들도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성식 의원의 당선이 예상외였다. 그로써 사실은 안철수 대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인데, 그렇죠.
김병미 의원께서 보실 때 예상 못한 당선자 있습니까? 관악 얘기를 했는데요. 관악갑에 김성식 의원이 있으면 관악을에는 오신환 의원이 있었습니다. 오신환 의원. 새벽 5시에 발표가 났어요. 원래 10시면 발표가 나야 되는데 예. 새벽 5시까지 접전을 이뤘고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새누리당이 완전 참패를 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재보궐로 당선이 됐는데 그렇죠. 그때 유세를 했던 사람이 오브라더스 종로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는데 네. 형은 떨어졌는데 동생이 됐어요. 그렇죠. 이 관악을 같은 지역은 오신환 의원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새누리당이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교훈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털을 받고 진짜 변화의 메시지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임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 외의 반전 결과. 강남을. 강남을. 깜짝 놀랐어요. 사실 강남을 하면은 새누리당의 빨간 텃밭이거든요.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그럼요. 정말 뭐 예. 컵 하나만 꽂아도 된다는 곳이 그런 강남이잖아요. 정말 컵 하나만 꽂아서 되겠습니까? 깃발은 꽂겠죠. 비유. 그런데 강남을에서 바로 전현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당선이 됐잖아요. 예. 뭐 전현희 의원이 거기에 항상 뚝심 있게 출마한 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이분이 부산 출신이고 치과 의사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고 어찌 보면은 새누리당에 가는 게 더 어울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강남을에 뚝심 있게 계속 도전을 했고 물론 강남을이 선거구 재편으로 인해서 야당세가 많은 동에 많이 유입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인데 강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초로 당선됐다는 거는 저는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여러모로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선거였고 충격과 공포의 결과가 많은데 아니 돌직구쇼 출신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전현희 의원도 사실은 돌직구쇼 그렇죠. 멤버. 우리 멤버였죠. 박용진 의원 됐죠. 이상돈 교수 멤버. 이철희 교수 이제 막 이철희 소장님도 됐죠. 소위 멤버. 예, 돌직구쇼 멤버들이 가수 많이 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나중에 우리 또 김병미 의원이나 윤태용 실장 그렇죠. 잘 될 수도 있는데 동아일보 논설위원께서는 의외의 결과다.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사실 홍우락 의원을 하려고 했는데 예. 사실은 좀 여론조사에서 예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올라가지고 막 찾아왔습니다. 국민의당 비례 13번 최도자 13번. 국민의당 비례 13번이 당선돼서 제가 누가 지금 올라가지고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예.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당이 당선권으로 본 게 5번 정도의 박선숙 의원 정도까지를 봤는데 사실은 9번 잘 나오면서 9번, 10번 하시는 분이 당에 나와서 선거운동을 좀 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니 예. 13번 최도자 후보고요. 어린이집 원장이십니다. 국민의당이 축하드립니다. 13번까지 비례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충격과 공포의 선거 결과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거 결과가 오늘 새벽까지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지금 제 손 안에 있습니다. 1시간가량 저희 특집 돌직구쇼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13 총선의 결과를 총 6가지로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6가지 총선 결과만 보시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제대로 꿰뚫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총선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역시 첫 번째 총선 결과는 국민은 냉철했다. 새누리당 참패. 그런데 이게 당의 참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과 연결이 돼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에서 종로의 서울 정치의 심장, 종로의 패배가 새누리당한테는 뼈아플 텐데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오세훈 후보의 낙선 소감이랄까요?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종로 구민 여러분들의 깊으신 뜻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준엄한 민심 앞에서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또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선거 초반과 중반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세균 후보보다 앞서 나갔었는데 막판에 정세균 후보가 뒤집기에 성공을 해서 지금 새누리당 상황은요. 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지역 패배한 거는 둘째치고 원유초 원내대표가 선거 결과 보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기가 진짜 종로 맞냐? 그렇죠.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치적인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선되면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유력한 친박계의
지원을 얻어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길이 막혔고요. 또 여론조사 결과 거의 뒤집히지 않고 안정되게 되는 걸로 나왔는데 네. 판이 엄청 추격을 해서 뒤집혔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표차가 큽니다. 예. 표차가 저는 접전을 벌일 걸로 예상했는데 초반에 그냥 판세가 끝나버렸어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직도 그 서울시장을 연계시켜서 그만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용서를 안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동안에 이번 선거관에서의 공천 파동과 그 다음에 친박을 내세운 청와대의 종천 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지, 뭐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뭐 잘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 그 어떤 분위기에서 떨어진 거라고 봐야죠. 이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유 실장님. 어떤 신문 인터넷판에 보면은 제 코멘트가 나와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친박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비박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할 거다. 양손에 떡을 쥐었다라고 이제 낙선을 했고,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게 오세훈을 만약에 정세균이 꺾으면은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세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예. 10%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으로 올라간 거죠. 더불어민주당. 예. 예, 13일이 어제였고 선거날이었고요. 선거날 바로 직전에요. 대선 주자 여론조사 돌렸어요. 리서치뷰라는 회사에서 돌렸는데 1위는 문재인 대표가 있고 2등을 오세훈 전 시장이 18%라는 걸 받으면서 굉장히 크게 대선 주자로서 딱 자리매기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를 제끼고 완전히 크게 제꼈죠. 3등은 안철수 대표였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 종로 구민들의 선택이 굉장히 엄중했거든요. 예. 정성희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요. 오세훈 시장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에서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지만 선거 초반부터 시작해갖고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나름대로 당의 지도부, 당의 얼쭉을 같은 모습을 갖췄거든요. 예. 전국을 서울 전체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막판에는 조윤선 후보가 조윤선 전 장관이 와서 지원 요새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나름대로 친박 프레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사실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정치인 오세훈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그 대상자로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의 피해를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억울한 입장이 많을 것 같은데 원유초 원내대표가 나지막히 내뱉은 그 탄식이 아직도 취재 기자로서 맴돕니다. 저게 종로 맞느냐. 그런데 오세훈 후보 대권 가도에 빨간불 켜진 게 오세훈 후보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죠. 지금 가장 아마 타격이 큰 분은 김무성 대표겠죠. 김무성 대표. 네,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가 어떻게 제목을 뽑았냐면 패장 김무성 대권 과도의 빨간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선거 상황실에도 아예 나타나지를 않으셨죠. 뭐 측근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피로가 누적돼서 링거를 맞고 병원에 누워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끝내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김 대표를 향한 책임론은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몇 가지만 요약을 하려면 일단 먼저 구인난 사람이 없었다. 구인난에 겪었다. 상향식 공천 구체적인 디테일 없는 상향식 공천을 미리 주장하는 바람에 구인난에 시달렸다. 두 번째, 그럼 명망가의 험지 출마론을 내세우는데 이것도 결국은 실패를 하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세 번째, 정치 생명을 건다는 상향식 공천도 결국은 후지부지 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메가 공약이 없이 결국에는 우리 식물정당 만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도와주십시오 정도라는 그 다시 한번 읍소 전략, 이런 것들이 김무성 대표의 대권 가도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이 한국일보 분석인 반면에요. 예. 재밌는 게 한겨레 신문은 또 약간 내용이 많이 다른 취지로 실었습니다. 누가 봐도 김 대표의 대권 가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한겨레 신문은 제목을 김무성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울어야 할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불이라고 보지만 한겨레 신문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런데 가만히 그 이면을 살펴보면 예. 김무성 대표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대권 후보들이 모두 다 사라졌다. 오세훈 후보라든지. 오세훈 후보 탈락했죠. 이로써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목소리에 더 이상 힘이 실리지 않게 됐죠. 친박의 좌장이니까. 친박의 좌장이니까요. 그래서 김무성 후보에게는 지금 여당의 참패가 친박계로 향하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번 선거가 진 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친박이 하도 공천 갖고 장난을 치려 하니까 내가 도장까지 들고 튀었다. 그렇죠.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선 후보로서는 당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됐다라는 게 한겨레 신문의 분석인데 예.
글쎄 뭐 한겨레 신문의 객관적인 분석인지 주관적인 분석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신문의 결이 달리 보이고 있더라고요. 미묘한 김무성 대표의 심정인데 어제 선거 결과가 마무리될 쯤, 그러니까 자정 늦은 시각이 될 쯤 각 당에서는 간판들이 나와서 선거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모습은 어제 한밤중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대표가 도대체 이 선거 결과 드러날 마지막쯤 어디에 계시나 측근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과로로 여의도의 한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퇴원했다. 김 대표의 한 측근이 이렇게 말했는데 여의도의 한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퇴원할 정도로 이번 선거 결과가 일단 친박 최경환 의원에게도 뼈 아프겠지만 김 대표도 이 책임론에서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한겨레 신문 분석은 마치 이게 집에 불이 나가지고 소독이 싹 됐다 네. 이렇게 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면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심판이지만은 연대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당내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얼굴이 김무성 대표였었고 임윤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새누리당 캠페인 중에서 제가 제일 독특하게 봤던 거는 새누리당은 항상 확장을 이야기하고 중도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나중에 결국 뭐 말만 번지르르하다 하던 비판을 들을지언정.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게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선거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카드를 내놓은 게 아니라 그냥 큰절한 거밖에는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말인 거죠. 예. 그럼 그 책임은 또 김무성 대표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짚어본다면은 부산 이 16석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5석, 무소속이 1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권역으로 볼 때, 그럼 부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부산이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하고, 부산 보수의 결합이었는데, 이게 분열이 났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부산 보수 진영에게 믿음성을 못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대선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부산에 완전한 교두보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김 대표는 전국 정치로 볼 때도 그렇고 자기 안방으로 볼 때도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죠. 예. 보면은 사실 약간 예상이 됐거든요. 높은 사전 투표율에서 약간 새누리당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5, 60대의 보수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갔다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영남권에서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요. 늘 새누리당을 지지해왔던 건데 이번에 투표를 안 하시고 투표를 본인만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까지 못하게 하려고 주변의 동료를 모두 데리고 등산을 가셨어요, 당일날. 아, 그래요? 미리부터 사전에 사돈까지 다 해가지고 거의 납치극을 벌일 정도로 자기는 정말 실망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구의 몇 사람을, 진방 몇 사람을 구하려다가 전체가 표심을 좀 돌리게 하는 것이 어떤 미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쓴 고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권 후보로 강력하게 부상이 됐던 대권 주자 오세훈 후보까지도 쓴 잔을 마셨습니다. 새누리당이 차기 대권을 그럼 누구로 치를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당장 직면을 했는데 오늘자 조간신문 사설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자 신문 사설만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조선일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사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사설 제목만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여당 참패, 박근혜 대통령 확 바뀌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 옆에 중앙일보인데요. 중간평가에서 참패한 여권, 국민 이기는 권력이 없다. 그러면서 사설 중간에 오만한 박근혜 정권 심판, 선거 혁명 수준의 민심이다. 이어서 한겨레신문 사설 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사설,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했다라는 사설 제목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경향신문 사설 제목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비슷합니다. 경향신문, 시민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다라는 사설 제목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일보, 여당에 패배 안긴 총선, 민의에 겸허히 따라야 된다. 서울신문, 16년 만에 여소야대, 민심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의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 논설위원님, 동아일보 논설실에서 결정한 사설 제목이 오늘 각 조간신문의 사설 제목과 매우 비슷합니다. 조간신문의 일면이 일치한 건 봤어도 사설이 이렇게 일치한 건 또 이례적이네요.
여야 여야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모든 신문이 이 선거 결과는 어저께 말한 대로 선거 혁명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요. 제가 오면서 오늘 아침에 그 댓글로 투표를 했던 젊은 층들의 어떤 반응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었다. 꿀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태양의 후예 어저께 그거보다 더 재밌다. 내가 한 표가 어떤 결과를 얻는지 내 눈에서 보고 있다. 예. 이런 어떤 엄중한 새누리당의 심판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야당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찍은 게 아니다. 지금 여당을 심판하는 게 급해서 먼저 찍은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덜 나쁜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 나쁘다고 해서 안 찍으면 제일 나쁜 사람이 다 가져가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런 어떤 의식이 작동한 것 같아요. 덜 나쁜 사람을 찍다 보니까 더민주도 많이 가져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 더민주가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표를 몰았을 정도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4.13 총선 결과 6가지 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두 번째 총선 결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새누리 참패에 이은 두 번째 총선 결과는요. 이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거셌습니다. 강풍 정도일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태풍처럼 불어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을 말 그대로 싹쓸이했습니다. 광주 8석 모두 가져갔고요. 전남 10석 중에 8석, 전북 10석 중에 7석. 국민의당의 호남 기세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수도권에서 김성식이라는 우군까지 얻은 안철수 대표.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강철수가 됐습니다. 국민의당의 천정배 공동대표의 소감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지난해 보궐선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위대한 광주 서구울 유권자 여러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선거 기간 내내 호남 주도 정권 교체를 꼭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윤태곤 시장님,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 천정배, 박지원, 권은희 당선자의 꽃 목걸이 사진까지 지금 저희가 상징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싹쓸이도 이런 싹쓸이가 없었어요? 호남 28석 가운데 23석이죠. 예, 그리고 새누리당이 2석, 예, 더불어민주당이 3석이고 비례대표는 민주당한테 이겼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선거 기간에 당대표들이나 당 전략 담당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속된 말로 좀 뻥카도 있고 예. 엄사에도 있고 한데 가만히 보시면 한 3주 동안 안철수 대표나 이태규 기획위원장 이야기한 게 지금 99% 다 맞아떨어졌어요. 안철수 대표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예. 호남에서는 최소 20석 이상, 보수적으로 볼 때 20석이다. 싹쓸이까지 목표로 하지만 보수적으로 20석이니까 그 이상이 나올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는 것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호남에 다시 가지 않는다. 일단 호남 다 맞았죠. 그 다음에 비례대표 부분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고. 어린이집 원장님 13번 비례대표까지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 부분으로 보자면은 우리는 새누리당을 30%대로 끌어내릴 것이고 보수층에서 떨어나온 표를 담는 그릇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 나온 결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 맞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하나, 말대로 됐네요. 2%가 아니라 0.5% 부족한 게 아까 제가 김성식 의원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에 수도권에 집중 투여를 하면서 독수리 오영재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김영환 후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4표, 23표, 부자연 의원이 한 2몇 프로, 그리고 정호준 의원이 1.3% 이런 식이거든요. 독수리 오영재 중에 생환율이 낮았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이 분위기로 보면은 총선이 하루 이틀 뒤에 있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총선 기간에 또 우리가 제3당이 되면은 국회 선진화법을 뜯어 고칠 거다라고 했을 때 좀 진보 성향의 인사들은 이건 한나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손잡으려고 하는 적이다. 정체성을 알 수 없다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지켜야 될 사람은 새누리당입니다. 오히려.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네. 예를 들어서 엊그제까지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 다수당 됐다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 없애자고 하기도 약간 민망해지는 상황이고. 아니, 그러면 이제 필리버스터를 새누리당이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네요. 지금 예. 되게 그래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헌법소원 내놨어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있으면 판결을 내릴 건데 헌재는 또 상당히 정치적인 기관인데 예. 이 판결을 지금 합헌으로 해야 될지 위헌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아이러니해요. 제가 청와대 예. 출입기자 같으면 청와대 대변인한테 한번 물어볼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없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국민당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독수리 오영재 몇 명을 못 데리고 온 거 말고는 정말로 말한 대로 다 이제 화투장 앞장 뒷장이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 문제 있습니다. 이거 야당 결재법입니다라고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지금 과반이 안 됩니다. 122석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 선진화법에 의지를 해서 야당이 독주를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이 됐는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김병민 의원님 야당도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호남 다 이렇기 때문에 123석 과반 아니에요. 그렇죠. 야당 혼자도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법안을 하나 처리한다고 치면 경제활성화법 새누리당도 122 더불어도 123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 하나 주도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어서 국민의당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겠네요. 캐스팅 보터의 역할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에 아직은 국민의당이 보여준 게 없지만 정말 그 기대 심리에 국민들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힘을 국민의당에 몰아줬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어떤 성과를 내줄 것인지를 보고 앞으로 대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당의 역할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에서 절대 승자는 사실 국민의당이죠. 그리고 저는 윤태곤 시장님이 얘기했던 그 세 번째 내용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뼈가 아팠는데요. 결국 이번 선거는 국민의당에 있어서 야권이 분열된 게 아니라 여권이 분열됐습니다. 국민의당이 각 지역마다 후보를 낼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랬던 국민의당 후보들의 득표율을 보면은 웬만해선 15% 가까이 다 나왔습니다. 그 정도 나왔으면은 당연히 새누리당이 압승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했다는 거는 그 15%의 표가 어디서 빠져나온 거냐면 새누리에서 빠진 거다. 새누리 중에서도 유승민 의원을 대변할 수 있는 중도 개혁적 보수 성향의 표가 싹 빠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앞으로 국민의당은 나름대로 더 동력을 받아갖고 발전해 나갈 건데 새누리당이 여기에서 만약에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들을 쳐내는 것들을 복당을 안 받는다는 아직까지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화되고 우경화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앞으로 더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올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이번 국민의당 약진을 보고 한 시인의 그 문구가 떠올랐어요. 시적으로 또 해석을 하시는군요. 아, 민주주의요. 아, 민주주의요. 아, 민주주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정말 좀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에. 정치인들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오히려 국민들이 세우려 하는구나. 이 거대 양당의 이 오만함에 대해서 3당으로 견제를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3당한테 다 준 것도 아니에요. 3당한테 호남표만 주고 수도권은 오히려 또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몰아줬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다 줬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비례 부분은 국민의당에게 더 줬습니다. 어느 한쪽도 완전한 표를 이겼다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승리를 이렇게 골고루 분산시켜 줌으로써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완전한 결과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라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국민들이 오히려서 표를 줌으로써 메시지를 준 거죠.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모두에게 회초리를 다 들이댔다. 왜냐? 한쪽에 힘을 줬더니 너무 오만해지고 거만해지더라라는 건데 그 회초리 얘기가 나와서 딱 떠오른 게요. 며칠 전에 새누리당의 안영환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공부는 못해도 밥을 줘야 되는 자식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표 좀 주십시오. 저는 근데 이번에 국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회초리를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줬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그림으로 나온 게 새누리당의 그 백판 있잖아요. 위에는 하얗고 밑에는 빨갛잖아요. 밑에가 마치 매맞은 종아리 모임 같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새누리당은 너무너무 오만했는데 사실 그들은 뭐가 오만하고 국민들이 뭐가 실망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뭘 잘못했다라고 할 텐데 국민들이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애써 쌓아놓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학교에서도 저런 식으로 왕따 시키면은요 사회 뉴스 나옵니다. 힘 있다고 한 사람을 그냥 솎아내요.
그뿐인가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놓고서도 청와대 이름을 팔면서 공공연히 저격수로 나서고요. 장관들도 행정 이름 관심이 없고 청와대 이름 팔고 어떻게 선거 나올까만 관심이 있습니다.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몰래 청와대 인사를 만났다는 뉴스나 나오고 있고요. 대체 난 이걸 보면서 정말 절망했거든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쌓아온 민주주의를 이렇게까지 없애나, 이렇게까지 소멸시키나. 국민들이 그런데 이번에 견제함으로써, 표로써 정말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저 되게 뭉클했어요. 예. 4.13 총선 결과 6대 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총선 결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입니다. 제1당 등극은 했지만 임유선 변호사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듯이 개운치 않은 승리입니다. 뒷맛이 찝찝한 승리입니다. 왜냐? 야당의 심장인, 야당의 안방인, 어찌 보면 야당의 소울인 호남을 국민의당에 고스란히 다 내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권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 전 대표가 추후 계속 나온다면 호남에 지지 없는 대권주자, 글쎄요. 과연 대권주자로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지도 의문인 상황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들어볼 텐데요. 김병미 전 의원님. 예. 호남의 결과를 보니까 정말로 다 문재인 대표가 막판에 호남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전 정계 은퇴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하면은 대권주자 1위가 나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영향력에 따라, 전 대표의 영향력에 따라서 굉장히 엄청난 신승을 했죠. 지금 국회에서 제1당이 된 것 아닙니까?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란 결과가 나온 거고, PK 지역만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호남에 집중하지 않고 차라리 역으로 PK에 집중해서 나머지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을 몰아줬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공을 다 갖고 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절반의 승리는 충분히 거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문재인 전 대표가 네. 다른 지역의 지지와는 상관없이 호남에서 나에 대한 지지가 안 나오면 나는 대권 주자에서 물러나겠다,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선거 결과 열어보니까 호남에서 지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고, 그런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허허, 지켜봅시다. 그 정계 은퇴의 시점이라는 게 지금 당장인지 내년도 12월 대선 끝나고 나서인지를 시점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허허 지켜봅시다라는 거고요. 뭔가 뉘앙스가 한 발 더 물러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밌는 거는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 보고 호남 가지 말아라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선거 기간 내내 약간 문재인 전 대표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에 취했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결국은 문종인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약간의 화합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누리당이 이제 과반 정치 등의 목표를 이뤘으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문 전 대표가 집에 갈 일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누가 뭐래도 야권의 가장 핵심적인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대권에 나가고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국민의 몫이거든요. 유권자의 몫이고. 앞으로의 여론조사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사퇴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계속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당선자 따끈따끈한 당선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수도권에서 정말 강력한 돌풍을 일으켰던 저희 돌직구쇼의 원년 멤버 출신인 박용진 전 대변인, 이제는 박용진 당선자로 호칭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북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박용진 당선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한층 밝아지셨는데요. 지난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결과도 좋아서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 강북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저한테 응원 격려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지역구가 아니어도. 예. 대부분 다 돌직구 쇼의 팬분들이. 아이고. 네, 우리 지역구에서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예. 한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이 지나가시다가. 예. 제가 악수를 내밀면 살짝 저 귀에다 대고 저 팬이에요. 이러면서 돌직구쇼 자주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돌직구쇼의 패널로 나가서 이렇게 한 게 참 큰 덕을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
후보자께서, 당선자께서 열심히 하신 덕분인데 그 지역에서 지금 세 번째 도전이시죠? 3수죠? 그렇죠. 제가 2000년에 29살 때 한 번, 2008년에 두 번, 이번 이제 세 번째, 벽보를 붙여본 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만에 된 거예요. 3선 만에 이 당선이 돼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당선 확정 소식 듣고 가장 처음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가 궁금한데, 오늘 아침에 뭐 하셨나요? 아침에 똑같이 6시 반부터 우리 지하철로 출근하는 우리 주민들에게요, 당선 감사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그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선거가 끝난 뒤에 더 잘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 말씀 드렸고, 아침 출근길에 그렇게 나가 있으니까 다들 정말 반가워하시고 축하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기운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박용진 당선자는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뜨거운 사람인 거를 제가 또 사석에서 여러 번 뵈서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변함없이, 초심 변함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리라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당에 대한 내용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제1당에 예상치 못한 지지를 얻은 것 하나와 호남에서 국민의당에게 내리 참패를 한 이 두 가지 결과를 당에서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일단 국민들께서는 야권이 분열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보여준 어떤 분열의 정치와 경제 무능에 대해서 먼저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게 뭐냐, 이제 이런 걱정과 우려들이 많았는데, 일단 집안 어지러우니까 큰아들부터 회초리를 든 거죠. 집안 어디로오니까? 그러니까 큰아들 일로 와. 작은 아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혹시나 이번 결과에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어깨춤 추고 기분 좋아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고요. 역시 우리 박용진 당선인이 정확합니다. 저는 이번에 뭐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것은 비껴갔어요. 그런데 집안 어지럽히고 이랬다고 그래서 엄마가 회초리 들어서 큰아들 회초리 치고 있을 때 옆에서 작은아들이 희귀죽 웃고 있으면 그거 2배로 더 맞거든요. 2배로 더 맞죠. 의도 터지죠. 지금은 야당이 경쟁하더라도 혁신 속에서 경쟁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전체가 통합의 길을 가야 되고요. 또 대한민국 전체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도 노력해야 되지만 야당도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1당의 지위를까지 주신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쁘고 잘해서 줬다기보다는 새누리당과 집권 세력에 대한 어떤 경종과 경제 의미를 보이시느라고 더민주가 1당을 한 거니까 1당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이제는. 잘 끌어가야 되거든요. 얼마 만에 나타난 3당 체제입니까? 근데 여기서 제1당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더 분열한다거나 개파 싸움에 뭐 시간 가는 줄 모른다거나 그러면 아마 회초리가 몽둥이로 바뀌어서 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호남에서의 국민의당에 대한 탄패, 수도권에서의 이런 열풍, 이거는 다 더민주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더민주에 대한 경고이자 더민주에 대한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도 들어가서 초선이지만 뭐 같은 동료 의원들, 선배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우려, 걱정 얘기하고 정신 차리도록 해야죠. 역시 우리 또 박용진 당선인께서 또 국회의원이기 전에 또 조직구쇼 멤버였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그렇게 정확한, 남들과 다수와 다른 목소리일지라도 정확한 돌직구를 계속 날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돌직구쇼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 변호사님. 박용진 당선인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과연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주변에서 샴페인 마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자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전 대표가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과거 문재인 대표가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정 의원님, 문재인 대표가 약속한 것처럼 정계 은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허허 지켜봅시다. 계속 지켜만 봐야 되는 겁니까? 묵묵부담이죠. 우리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호남에서 참패를 했을 경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를 본인이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은 크게 이겼고 본인은 지금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웃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선거를 문재인 대표의 힘으로 문재인 대표가 뒤에서 치른 거냐, 김종인 대표가 치른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당의 정체성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종인 대표의 이름으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또 꼭 묘미인 것이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문재인 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반반의 지분을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준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예. 정치인은 목숨이 여러 개라고요, 생명이. 정치인은 입도 여러 개입니다. 입도 여러 개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약속한 것대로 사퇴를 할 용기가 없다면 애초에 사퇴를 하겠다는 약속도 함부로 내뱉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종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입니다. 훌륭한 정부를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고군분투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에서 우리 지지자를 결집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기자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차례입니다. 네, 저 뉴시스 정혜정 기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나 지도부가 지금 총사퇴하거나 그런 사태에 이르렀는데 앞으로의 새누리당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국민의당이 생각보다 이번에 선전을 했는데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 개원하는 과정 속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원 구성 협상 때 자연적으로 서로 만나서 협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국민일보 오승현 기자입니다. 호남 참패. 네, 김종인 대표가 이제 총선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 바지 사장이 아니라 이른바 명실공히 실제 사장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한데,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부분에서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고생하셨다,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한 부분이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약속했던 것처럼 정계에서 은퇴한다거나 하는 가능성이 줄어든 것 같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총선 결과 6가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엔 네 번째 총선 결과입니다. 여권의 텃밭을 뚫은 김부겸 당선인, 야권 잠룡으로 훌쩍 성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을 얻고 있습니다. 김부겸 당선인 같은 경우도 이곳에서 3수째에 당선이 된 건데, 김부겸 당선인뿐만이 아닙니다. 이정현 의원, 정운천 당선자 등등 당선 소감 나란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부족한 저를 계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을 드러내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드렸습니다. 결코 반대만을 하는, 그게 익숙한 그런 야당의 풍토 제가 한번 바꿔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제는 상생과 공존을 위한 틀로 한번 바꿔보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겠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당선인과 이정현 당선인의 모습을 봤는데, 이번 선거에서 텃밭의 반란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의 공통점은 지역에서 될 만한 사람이 됐다.
돼야 될 사람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거고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TK 지역에서 이제 정부 심판론하고 맞물린 지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요. 누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할 거 없이 한쪽이 이완되면 반대쪽도 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열리면은 상대쪽도 열리고 이번 TK 지역 같은 경우에 뭐 김부겸 그리고 홍일학 무소속 의원까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무소속 의원까지 보면은 호남에서부터 이정현 의원이 먼저 당선됐기 때문에 같이 열렸다는 거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를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이런 균열점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TK 지역도 그렇고 그리고 김부겸 의원은 하나 더 봐야 될 게 단박에 대선 주자군이 되는 거죠.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대구에서 60% 넘게 받았으면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정치인 중에 이른바 확장성이라는 덕목을 갖다 댄다면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문재인 전 대표하고 비교할 때 지금 지지율은 떨어지지만은 문재인 전 대표의 단점으로 꼽히는 거는 문 전 대표 본인보다 주위의 강경 지지층들 남에게 이제 날선 언어로 이야기하고 뭐 이제 배제적인 논리로 이야기하고 뭐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김부겸 전 의원인 거죠. 예.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손학규 전 대표의 공간은 김부겸 전 의원의 생환으로 인해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겹치니까요. 겹치니까 캐릭터가 겹친다 이거죠. 대구에서 김부겸, 전남 순천에서 이정현, 전북 전주 울에서 새누리 정운천. 반대로 무소속 대구 홍일학, 야당 출신이죠. 더민주, 부산에서 전재수. 지역주의를 깬 이 당선인들의 당선은 그 당선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4.13 총선 6대 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다음 결과 함께 보시죠. 5번째 결과입니다.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유승민계로 불리는 유성걸 등등은 당선이 안 됐고 혼자만 당선이 돼서 여기도 조금 뒷맛이 개운치가 않은데요. 유승민 의원의 당선 소감부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먼저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우리 동구울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동구, 대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소명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민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영 기뻐하지 않는 것 같죠. 유승민 의원의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선되면 같이 당에 들어가서 뭔가 큰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유승민계 의원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분들이 굉장히 분투하고 선전을 했다. 위량창녕 하만의령이든 동구갑이든 무소속 후보로 저 정도 선전하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었다 이랬습니다. 일일이 전화를 드렸고 이 석패한 데 대해서는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프고 다만 앞으로 길게 봐서 보수 개혁에 대한 생각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같이 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상황이 여러모로 우픈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관건은 지금 제1당 지위를 잃은 새누리당 122석 한석이 아까운 새누리당이 과연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을 허가해서 제1당의 지위라도 되찾을지의 관건인데 앞서서 친박 의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에 대해서 절대 복당 불가다.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는 복당 불가 뒤에 한 글자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복당 불가피. 한석이 아깝기 때문에 복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성희 위원님, 복당 불가피 제가 한 글자 붙였는데 맞습니까? 불가피한데요. 쉽게 또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최경환 의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복당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바로 뒤집고 한석이 아쉽다고 그래서 바로 해준다? 너무나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이고요. 정말 새누리당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인데 쉽게 해줄지. 그렇지만 그러기엔 자기네 상황이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하긴 하게 되겠지만 그 와중에 우수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보수 개혁 내부 내에서 유승민 의원이 들어간다면 새누리당이 또 엄청나게 큰 어떤 진통을 겪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바로 입당 원서를 쓰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당 원서를 쓰겠다는 유승민 받아줄지 안 받을지 새누리당의 대응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6대 결과 바로 공개합니다. 6번째 결과는 여권의 잠룡이 모조리 침몰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반기문 카드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내용인데 아쉽게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돌아와서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총선이 끝났습니다. 소중한 투표권 행사해주신 저희 돌직구쇼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는 여러분과 저희 돌직구쇼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권의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돌직구쇼는 변함없이 권력자의 견제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는, 시청자의 편에 서는 돌직구쇼가 되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드립니다. 총선이 끝난 후에도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